네, 일회성 충격인 줄 알았던 중국 AI의 공습이 이제 글로벌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에 확인한 TSMC와 ASML의 실적은 피크아웃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이번 주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국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담한 투자 속도전 속에서 핵심 전략을 긴급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 주식회사 한반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앞선 코너에서도 이야기 나눠봤던 네. 문샷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AI 모델인 이제 키미 K3 여기에 이제 알리바바의 Q1 3.8 맥스까지 이제 잇따라 공개가 그렇죠. 됐는데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제2의 딥시크 쇼크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 AI의 기술 경쟁력이 글로벌 AI 산업과 반도체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라고 보시나요? 뭐 결론적으로 기업 간 경쟁을 넘어서 국가 간 경쟁이다.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도 회사들끼리 경쟁하고 있지만 네. 중국 회사들도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딥시크 충격이 상당히 심했거든요. 그게 네. 1년 반 전에 겨울 정도 됐었어요. 기억하시면 25년 1분기였는데 그때 대비했을 때 딥시크랑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딥시크는 최소의 메모리 용량에서 소프트웨어를 막 바꿔봐가지고 실적을 했던 거에 대비해서는 지금 얘기했던 키미 K3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빅테크 기업들 탑3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되는지 폐쇄형이 좀 알려주지 않고 있지만 소위 파라미터라고 하는 개수가 2.8조개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Q1 3.8 같은 네. 경우는 2.4조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예전에 딥시크처럼 조금의 파라미터를 좀 최적화해가지고 했던 기술이 아니라 이 두 회사도 엄청난 파라미터를 쓰고 있다. 곧 이거는 뭐냐면 메모리라고 하는 거나 반도체 쪽이 계속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걸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이건 이제 뭐 국가 간 경쟁이다라는 네. 이야기로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 중국 AI의 부상이 일회용 이슈가 아니라 이 AI 경쟁 구도 자체를 바꾸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뭐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빅테크 회사들 탑3 특히 아니면 탑도 늘어나고 있는 뭐 메타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이 실제로 지금까지 투자한 거를 멈출 수가 있느냐. 지금 보시다시피 미 AI와의 격차가 단 3개월 정도 차이 난다고 있는데 네네. 여기에서는 계속적으로 투자는 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미 중이라고 하는 탑 1, 2라고 하는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뭔가 나아지는 결과를 내고 있다. 실제로 이제 개발자들이나 이쪽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좀만 빨라지게 되면 바로 그걸 쓸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렇게 오픈으로 되어 있는 옵소스 같은 경우에도 젠슨랑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뭐 반도체 위기다, 혹은 이제 뭐 중국이 이겨나가냐 이런 건 절대 아니고 결국에는 다양한 AI가 생기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특히 이제 이번에 나왔던 2.8TB였던 우리 K3 같은 경우에는 키미 이 같은 경우는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메모리를 잘 쓰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 같은데 이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서 뭘 잘 쓰냐면 HBM은 가장 빨리 데이터를 내는 거고요. 그 중간에 데이터를 내는 게 뭐 CXL 같은 거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뭐 SS 들어보셨죠? 네. 거기서 결국에는 HBM 수요라고 하는 게 견조화되는 게 첫 번째가 있고 여기서 제일 잘한 게 다시 추론해서 데이터를 돌리는 거. 요거를 데이터 재사용이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그걸 치면은 서버용 D램이나 이런 일반 D램 중에서 고사양의 D램이 훨씬 더 니즈가 늘어납니다. 네,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보시다시피 이제 비용 용량 같은 거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D램 같은 경우에 서버단의 D램이 가격이 다시금 또 엄청나게 치솟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거 봤을 때는 결국에 이 빅테크 회사들과 중국 기업들이 AI 돌려주기 위해서는 메모리라고 하는 걸 계속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겠구나. 네, 이것이 이제 가장 딥시크와 가장 큰 차이다. 지금 시장에 충격은 있겠지만 네. 이게 기술적으로 아무리 해도 데이터는 많이 넣어야 된다. 데이터 재사용 위해서는 또 다시금 메모리가 필요하다. 이런 형태의 저는 어떤 면에서는 또 잠깐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긍정적인 사이클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중국이 치고 올라와도 결국 뭐 메모리나 SSD 같은 하드웨어 수요는 판이 더 커지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뭐 메모리가 땔감이든 아니든 간에 네. 계속적으로 이 미국의 빅테크에만 매몰랐던 캐펙스가 있었던 우리나라
메모리 시장에 겨우 메모리의 80% 네. 70%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럼 중국 기업들도 일반 여기도 기본적으로 다 메모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중국산 메모리 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품질이 가장 좋은 메모리 3개사의 게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중국발 공습에도 반도체 수요가 탄탄하다라는 진단을 주셨는데 마침 뭐 지난주에 발표된 글로벌 반도체 공룡들의 실적도 이 주장에 좀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ASML과 TSMC 모두 AI 반도체 수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이번 실적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뭐 AI 투자 사이클이 이어질지 판단하는 핵심 포인트는 어떤 게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투자하신 분들은 반도체를 볼 때 이제 탑2를 많이 보실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결국에 글로벌리 봤을 때는 지금 ADR 상장으로서 이미 유명세가 거대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시장에서 점유율 70% 가까이 하고 있는 TSMC라고 네. 하는 게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19년부터 약 15%씩 매년 성장했거든요. 그게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보시다시피 TSMC가 영업이익률이 60%가 넘어요. 네. 이게 우리나라 뭐 메모리 3개 뭐 사가 삼성 뭐 빼고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80% 나가지고 60% 별거 아닌가 생각하시겠지만 제조업에서 60%는 말이 안 되는 숫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다음에 ASML은 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제조업 중에서 정말 부품이 약간 자동차 같은 느낌이거든요. 자동차인데도 영업이익률이 37%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독점 기업인데다가 게다가 이제 ASML 같은 경우도 컨퍼런스 콜을 했었을 때 어떤 얘기했냐? 우리 설비 투자, 자기들 설비를 생산할 캐펙스를 30% 늘리겠다. 네. 그다음에 가이던스도 높였다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TSMC가 가장 중요한 바틀렉이거든요. 여기가 꺾이면 실제로 꺾이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걸 보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뭐냐면 빅테크 AI 매출 증가, 그다음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는 기업들, TSMC, 삼성전자들이 ASML 같은 장비사들을 계속 수주를 넣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선순환이 되고 있는 것은 전혀 달라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입장에서도 이제는 뭐 투자 금액이나 규모 자체보다는 뭐 빅테크 AI 매출 증가라든지 데이터 센터 가동률 쪽으로 좀 그렇죠. 핵심적인 집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론적으로 계속 누가 돈을 낼 것이고 네. 이 물건을 누가 팔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크게 보자면 빅테크 회사, 그다음 반도체 회사, 소부정 회사들이 이 같이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 가장 중요한 회사가 엔비디아 텐데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자기 전체 매출이 90%가 넘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어주게 되면 거기 메모리가 집중적으로 껴있게 되고요. 그럼 그걸 통해서 그걸 샀던 회사들이 이제 AI를 돌릴 것이고요. 그걸 위해 소부장이 뜰 것이고 그다음에 다시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동일한 회사들이 다 엔스로픽이나 오픈AI에 넣지 않습니까? 돈을 네. 투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사이클을 만드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져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피크아웃 논쟁은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가동률과 관련해서는 뭐 지금 가동률 전선에는 이상이 없다고 보면 될까요? 네, 없습니다. 실제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TSMC와 ASML의 성적표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제 이 공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로 넘어갔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긴장하면서 기다리는 일정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알파벳과 테슬라의 실적 발표, 또 AMD도 AI 행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뭐 좀 투자자들이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서도 잘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저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결국에 알파벳은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 모건,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모든 언론사에서 이제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2, 3일 앞당겼었을 때 자기들이 정보를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언론사들이 다들 투자 늘릴 것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했고요. 네네. 근데 그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늘릴 것인가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주로 구글은 원래 검색 광고 하던 회사잖아요. 네. 근데 그거 말고 얼만큼 자기가 투자했던 AI로서 실적이 나올 것인가의 문제. AI가 얼만큼 매출
됐는가의 문제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형태.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계속 내 돈이 있을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게 결국에 감가상각. 원래 기본적으로 감가상각이 떨어질 때 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이익이 남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 결국에 돈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물어볼 것 같은데 뭐 첫 번째 말씀드렸던 AI가 얼마큼 매출 상승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투자 가이던스 된 게 중요할 것이고 세 번째로 제가 아주 기우처럼 말씀드린 겁니다. 현금 있는 거야?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어려움은 없겠지만 그런 것들 세 가지 정도를 확인해 보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뭐 시장의 눈높이라든지 주목하는 부분, AI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뭐 그런 게 좀 핵심이 될 것 같고 그렇죠. 뭐 투자액이 늘었는데 수익화가 둔화된다. 네. 이런다면은 좀 조정 시그널로 볼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안면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이 중국 기업들이 자기들의 투자를 늘린다는 얘기는 네. 미국의 캐펙스, 그러니까 탑3들이 더 투자를 늘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가 늘어난 거 대비해서, 그러니까 아마도 파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이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약간 더 급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중국의 추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근데 우리 국내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미국 네. 빅테크 회사들은 지금보다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국의 이런 소위 얘기하는 그 격돌이 계속됐다. 그럼 우리 더 투자 더 늘려야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양면성 있는 건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빅테크 AI 실적 수익화 여부 또 이번 주 글로벌 증시의 방향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대외적인 변수가 있는 가운데 이제 국내 반도체 투톱이 역대급 투자로 정면 돌파를 선언을 했습니다. 국내 상황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이제 대규모 투자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네. 양사의 펩 투자가 현재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결론적으로는 올해 1월 달 정도 때 이제 실제 제대로 공사가 다시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서 이제 1년 정도를 투자를 건물을 막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와이온 같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7년 2월 달에 이제 건물이 완성되고요. 그 다음에 6개월 정도 장비를 막 넣어가지고 셋업을 합니다. 뭐 배관 끼고 이런 것들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한 8월부터 해서 웨이퍼를 만듭니다. 그래서 약 내년도 10월 정도 때 웨이퍼가 늘어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우리 앵커님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투자가 어떻게 되냐? 오늘 아침에도 기사 보시면 나왔듯이 최태원 회장이 7월 15일 날 제주도 컨퍼런스 가가지고 얘기했던 게 메모리가 이렇게까지 이익 나는 거 두렵다.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 확대해서 프라이스보다 Q 같은 거 늘릴게라는 쪽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그 투자자께서 사실 게 당장 바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27년 말까지는 특별히 웨이퍼 늘어나지 않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원래 팹이 이렇게 건설될 때 팹이 큰 건설 60조 원 정도 드는데요. 여기에 한 4단계로 구분해서 장비를 넣거든요. 그러면 이제 4분의 1을 넣을 거냐, 절반을 넣을 거냐를 원래 이만큼 넣었다가 더 든다. 좀 더 소부장 투자를 더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들 연결돼서 좀 생산을 캐파를 좀 더 늘리려고 하는 지점으로 간다라는 것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직접 매출이 발생하는 거는 이런 건설, 그다음에 이제 이 인프라 이런 것들이 실제 내년 2월까지 완료가 될 것이고요. 이미 막 발주 나가서 진행되고 네. 있고요. 장비들, 특히 장비들은 올해 지금부터 발주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재 부품 같은 경우에는 가동되기 한 2달 전부터 나갈 수 있다는 것들 참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뭐 단순히 공장을 넓히는 게 아니고 글로벌 HBM 공급망 자체를 좀 한국에 완전히 묶어두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네, 정확한 그 말씀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수혜와 관련해서는 좀 순차적으로 확산이 될 거라는 느낌이 있네요. 그렇다면. 네, 뭐 투자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지표를 보시고 하는 분들이 있고 미리 하시는 네. 분들이 있긴 할 텐데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좀 거대한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또 중요한 결론을 내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좀 어떤 기준으로 비교를 해서 봐야 될까요? 두 회사는 기본적으로는 둘 다 나쁘지는 않다. 근데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누가 더 많이 올랐을까? 그다음에 이제 둘이 좀 특징이 있죠. 삼성전자는 3월부터 해가지고는 하이닉스보다 덜 올랐어요. 확실히 덜 오른 건 아실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덜 올랐으니까 덜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더 오를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SK하이닉스 장점은 아시겠지만 ADR 상장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왔다 갔다 하겠지만 어쨌든 일정 정도 지나서는 유동성 확대라고 하는 거는 있겠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두 개 회사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제품은 결국은 HBM4입니다. HBM3나 4 같은 경우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HBM4 같은 경우로 해서 SK하이닉스 돈을 더 벌겠지만 내년도는 두 회사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도 분명히 있는데 요것에 대해서는 하이닉스한테는 약간 악재. 삼성전자 플러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두 회사가 중요한 거는 계속 시장에서는 이 메모리 산업 사이클이야 사이클 아니야.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내놓고 있는 거는 뭐냐. HBM처럼 수주형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돈이 일정해요. TSMC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들어보셨겠지만 LTA죠, LTA. 장기 공급계약 이런 것들을 적어도 30에서 50, 3년에서 5년 정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두 거 HBM과 LTA 계약의 묶음이 전체 매출의 한 70% 정도는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계속적으로 메모리 기업들은 우리 사이클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 장기 공급이에요. 그다음에 수주하고 있어요. 막 많이 뛰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이익이 남아요라고 하는 것들을 시장에 보여주셔야 투자자들도 약간의 모습을 보고 아니면 빅테크들이나 월가 자본들도 이걸 보고 나서 이게 그렇게까지 가격을 내릴 건 아니네 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게 메모리 회사의 목적일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는 좀 약간의 뭐 7월 말까지 돼야겠지만 반등의 어떤 근거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메모리 회사들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두 기업 좀 LTA 현황은 어떻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물량, D램의 단품 물량의 절반, 세계 절반 이상을 가져가거든요. 그럼 여기는 LTA도 있지만 스팟 가격에 그래서 중간에 다 올릴 수 있는 거, 요것도 있어서 둘 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중간이고 마이크론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된다면은 실제 가격을 놓기에는 단기적으로 삼성전자가 단품 가격이 높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거의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거의 90조 원이었고요. 하이닉스는 지금 60조 원 초반 정도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작년 대비해 봤을 때는 굉장히 늘어났어요. 네,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된다면 단품의 수혜는 삼전이 LTA가 아니어도 스팟 가격 때문에 많이 받는다. HBM 안정도는 하이닉스한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맞아요. 느낌이 듭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밸류에이션 할인이라는 부분도 좀 그렇죠.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다른 전체 업 대비했을 때 DX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자들께서 복잡하다.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겠지만 일단은 이 뭐 소위 얘기해서 영업이익률은 하이닉스보다 떨어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메모리의 경쟁력과 어떤 단품, HBM의 회복 이런 것들이 밸류에이션의 상승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한 실적의 확실성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의 반전 가능성으로 이제 두 기업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빅테크 실적과 반도체 업황 변화에도 함께 주목해봐야 될 만한 이슈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준영 주식회사 한반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